현역가왕 시즌2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김중현과 신유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하차가 논의 중이라는 것이었죠. 그동안 김중현과 신유가 보여준 예의 바르고 진중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중현은 1992년생으로 2015년 6인조 보이그룹 A6P로 데뷔하여 리더로서 페이스오프 등의 곡으로 활동했는데요. 2016년경 A6P가 와해되면서 솔로로 활동하게 되었지만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그는 늘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요. 연습생 때 데뷔하면 진짜 시간 너무 없고 일을 미친 듯이 할 거니까 조금만 견디라는 말을 듣고 힘든 시간을 버텼죠. 그런데 데뷔하고 나서 연습실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군에 입대해서 복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연습실에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에게 전화가 와서는 중현아 혹시 아는 트로트 노래 있니? 라고 대뜸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행열차는 안다고 말하며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보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 미스터트롯의 지원 영상이었습니다. 사실상 어쩌다가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게 된 것이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서 트로트를 하니까 더 많이 사랑을 주시는구나를 느껴서 대표에게 저 그냥 트로트 가수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말하며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사실 김중현은 트로트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미스터트롯에 참여하면서 편견도 깨졌습니다. 트로트는 멋있어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었고 선배들의 무대를 보니 도전 정신도 생기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는데요. 애초에 미스터트롯에 참여하게 된 것도 반강제적으로 대표가 오디션 영상을 미스터트롯에 보냈기 때문이었기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은 남행열차 때 올 하트가 나오면서였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감정이 들었고 그때부터 감정이 벅차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고 아이돌부 미션을 하면서 재미가 느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그의 열정은 팬들에게도 전해져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중 최초로 지역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또한 그의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작년에는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여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이돌 딱지를 떼고 이제야 트로트 가수를 도전하는 중고신인이지만 너무나도 빠른 발전인데요. 반면 신유는 노련한 프로이죠. 그런데 그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현역가왕 시즌2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유가 갑작스레 참가자로 바뀐 것입니다. 제작진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함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노릇인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매기제도 매기효과 등을 기대하며 중간에 기획 방향을 틀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프로그램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본선 촬영하기 이틀 전 신유, 박서진에게 연락해 참가를 부탁했다고 하죠. 매기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인데요.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등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현역가왕2는 오디션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들 모두가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이고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아마추어 지망생이 아니라 실제 프로 현역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참여하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무게감이 있는 프로죠. 심지어 예선에서 이미 탈락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경쟁 속에서 탈락한 출연진들이 있음에도 새로운 참가자가 예선 통과도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형평성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데 이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유의 아버지인 트로트 제작자 신웅이 미투 의혹에 휘말리며 아직까지도 소송 중인 가운데 그의 아들이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도 되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신웅의 아들인 신유의 얼굴만 봐도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에 구이동 사무실에서 신웅을 만났는데 신웅이 전화로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들어가니 전화를 끊길래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물었다는데요. 신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화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여가수의 CD를 뽑아서 바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자들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소리를 치길래 아들 신유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잘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는데 눈치가 없냐?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거기서도 얼굴을 비벼댔다고 합니다. 이후 강압적으로 차에 이끌려 탔는데 거기서도 내 얼굴을 비비는 일을 저질렀다는데요. 그리고 1년 뒤 이 사건을 애써 무시하던 중 녹음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잡았고 그 자리에 신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음 일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사무실로 약속 장소가 바뀌었고 그곳 소파에서 3차 성추행을 당했다는데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마침 신웅 아들 신유가 방문해서 그나마 큰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때 그가 한 말을 피해자는 절대 잊을 수 없다 했는데 키스하는데 우는 여자를 처음 봤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추행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압적으로 관계까지 했다는데요. 신유와 노래 작업을 많이 해서 업계 사람들은 패밀리로 여기는 분위기라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이번에는 여직원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응했는데 그곳에서 당했던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핥히어도 그 짓을 했고 울기도 하고 번번이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고 사과도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요. 트로트 제작자인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추행을 한 것이죠. 방에 힘없는 업계 관계자 9명을 성추행 폭행했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를 보는 것이 괴롭겠죠. 비록 신유는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PTSD로 작용할 텐데요. 아버지를 잘못 둔 죄로 신유는 활동하는 내내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3년 정도 활동을 쉬었어야 했는데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다 하차했고 가장 잘 나갈 때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강했다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하죠.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뜨거운 인기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때와 비교했을 때 안정이 생기고 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수상한 이명웅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며 신인 시절부터 롤모델로 삼은 가수로 유명한 만큼 이번 현역가왕2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또한 아이돌 출신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시도한 김중현 역시 얼마나 성숙해진 모습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